수학 익힘 84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보기와 같이 삼각형의 높이를 표시해보세요. 삼각형의 높이예요. 삼각형의 높이는 무엇이죠? 그쵸? 밑변에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직각이 되도록 수직으로 그은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높이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밑변에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그어진 길이, 바로 이 부분이 높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밑변에서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수직이 되게 그어준 바로 이 길이, 이것이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2번에서 3번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2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도형과 같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세요. 삼각형 하나로는 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 그려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록색 모양처럼 이런 평행사변형도 만들 수 있겠네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두 개를 놓아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바로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의 넓이이므로 그것에 반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래요. 삼각형은요, 평행사변형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쵸? 넓이는 기억해야 될 것이 길이와 길이를 곱해서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때 길이와 길이의 관계는 직각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을 보면은 이 삼각형도 우리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에 수직으로 그어준 높이를 곱하면 평행사변형이 나오므로 그 평행사변형의 반이 되겠습니다. 단위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길이 미터와 길이 미터가 곱해져서 제곱미터가 되었네요. 두 길이를 곱해주니 8 곱하기 7이 되고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28이 되겠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5번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자로 재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래요. 자로 재어야겠네요. 여러분들 자를 가지고 밑변의 길이를 한번 재어보세요. 높이는 5cm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6 곱하기 높이 5cm를 구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의 넓이이므로 그것에 반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1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각형에서 보면 밑변을 이렇게 잡았네요. 밑변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자를 재어보면 4cm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변의 수직인 높이를 재어주면 2cm가 나오네요.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 반을 해주면 4가 나오네요. 따라서 두 번째 삼각형은 4제곱c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슬기와 연수가 그림을 보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의 말이 바르게 되도록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래요. 이번에는 보니까
평행사변형을 두 개를 만든 게 아니고요. 높이를 반으로 잘라서 높이가 반인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슬기, 삼각형의 위쪽 작은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돌려 붙이면 뭐가 만들어지죠? 그래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죠. 연수, 두 도형은 밑변의 길이가 같아. 그래요. 삼각형에서 밑변이나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난 밑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슬기,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삼각형의 높이에 어떻게 되죠? 그래요. 반이 되겠죠. 처음에 삼각형의 높이가 있었는데 그거에 반을 잘라서 높이가 반이 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연수, 아하,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구나. 그래요. 우리가 5번까지 풀었던 방법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반을 해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높이를 반으로 한 것을 밑변과 곱해서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을 사용한 거나 높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밑변에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그것에 반을 해주면 밑변의 길이 1, 2, 3, 4, 5, 6 곱하기 높이 1, 2, 3, 4예요. 4를 해주면 평행사변형이 나오죠. 그것을 반으로 잘라줌으로 나누기 2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 6, 24에 반을 했으므로 12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높이를 처음부터 반으로 잘라서 키가 작은 밑변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만든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 1, 2, 3, 4, 5, 6이고요. 높이는 1, 2죠. 근데 이 2는 4의 반이 되므로 4 나누기 2를 높이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어떻죠? 그래요. 식이 같아요. 그런데 계산을 하는 거 볼게요. 선생님이 높이의 반을 나눴어요. 먼저 4 나누기 2를 해서 2라고 계산을 한 거를 6이 12로 곱해줄게요. 결과는 같이 12제곱센티미터가 나왔습니다. 식도 같아요. 그런데 풀이를 할 때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은 먼저 곱해줬어요. 곱한 다음에 나눠줬어요. 4, 6, 24라는 큰 수에서 2를 나누어서 12가 나왔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높이를 반으로 나눠줬어요. 먼저 4 나누기 2를 통해서 2라는 수를 만든 다음에 이 2를 밑변과 곱해주니 12가 나왔어요. 이거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곱셈, 나눗셈이 나올 때는 앞에서부터 하더라 라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있죠. 그걸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곱셈, 나눗셈만 나올 때는 순서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뒤에 먼저 나눌 수 있고 수를 줄일 수 있다면 계산이 훨씬 더 간편하게 나오겠죠. 4라고 하는 건 짝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4, 6, 24를 한 다음에 2를 곱하는 것보다는 4를 반으로 나누어서 2를 만들어준 다음에 바로 12를 곱해주면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삼각형은 무조건 밑변과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야 해서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이를 반으로 나누고 밑변을 곱해줘도 결과는 같더라. 곱셈, 나눗셈이 나올 때는 순서가 사실 상관이 없더라. 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학은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어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수학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하게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방법을 익힌 다음에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숫자를 작게 만들면은 훨씬 더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이어서 수학 익힘 두 번째 강의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